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신입은 안 뽑습니다. 그 자리는 AI가 대신합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사라졌는데요. 놀라운 건 이 중 98%가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AI 위협 7가지 업종 분석, 생존법 공개. 끝까지 보면 답 나와요.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곳은 콜센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어떤 경험하시나요? 상담원 연결 전에 AI 음성이 먼저 응대하죠. 그런데 이제 그 AI가 상담원 자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인데요.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가 백오피스부터 고객 응대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단순 문의 응대, 정보 안내, 예약 확인 이런 업무는 이미 챗봇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의 성능이 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민원이나 감정적인 상담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는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AI로 대체 가능한 영역입니다. 콜센터 종사자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 상담 영역으로 역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직입니다. 문서 작성하고 보고서 정리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업무 말입니다. 이런 업무가 왜 위험하냐고요?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요. 생성형 AI가 미국과 유럽 일자리의 25%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단순 사무직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AI는 경험이 적은 신입의 정형화된 업무를 쉽게 대체하고 반면 경력자가 가진 암묵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AI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 자리는 줄고 경력직은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단순 처리 업무가 아니라 기획하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업입니다. 의외라고요? 전혀 의외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 327만 개 중에서 무려 196만 개가 전문직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직 중 상당수가 금융권에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분석 업무를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수집하고 시장 분석하고 리포트 작성하는 일. 이건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럽 은행권에서 앞으로 5년 안에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금융업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서 신뢰를 쌓고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점입니다. 단순 심사나 데이터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역량 전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놀랍게도 IT 개발직입니다. 개발자가 AI 시대에 유망하다고들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IT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존은 자동화팀을 통해 미국 내 인력 16만 명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30% 감축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입 개발자 채용이 2년 사이에 16%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 코딩 도구가 초급 개발자 수준의 작업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코딩, 디버깅, 코드 리뷰 이런 업무는 AI가 점점 더 잘해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AI 코딩 능력이 이미 인간 상위 1% 수준까지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비즈니스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사람,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코딩만 잘한다고 안전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작 영역입니다.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이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AI 확산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채용 공고가 70%나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이미지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상업용 이미지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디자이너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위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맡는 일이 단순 배경 작업이나 반복적인 이미지 제작이거든요.
이런 작업은 AI가 몇 분 만에 해냅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물론 독창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아직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창작 영역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오래된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지컬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상황에 맞게 대응합니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지난 11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2030년까지 제조업체의 36%가 AI 기술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순 생산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로봇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술을 익히거나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섬세한 수작업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번역과 통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이미 많은 변화가 진행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통역사와 번역가가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에 포함됩니다. 구글 번역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AI 번역은 문맥을 이해하고 뉘앙스를 살리고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는 건 사람이 더 낫습니다. 동시 통역처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고급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서 번역이나 단순 통역 업무는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번역가분들은 이제 단순 언어 전환이 아니라 문화 컨설팅이나 전문 분야 통역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AI는 업무의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AI 보안도가 높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AI와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챗 GPT든 코파일럿이든 지금 당장 업무에 써보세요. AI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 생산성 차이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형화되지 않은 역량을 키우세요.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 이건 아직 AI가 못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암묵적 지식, 이게 무기가 됩니다. 셋째, 평생 학습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번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AI를 직접 만드는 사람,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다. 답을 못하겠다면 지금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오히려 뜨는 직업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